안녕하세요. 알류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대학원 입시 면접 노하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선 인성 면접에서 자기소개에 대한 노하우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 면접은 주관적인 어떤 답변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답변이 괜찮은 답변인지에 대해서 참 불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저하고 함께 이 내용을 다루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답변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선 영상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알류심정의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답 같은 것은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더 좋은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8년간 지금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면접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면접에 대한 피드백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은 좀 합격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은 면접관들에게도 계속 나하고 비슷한 어떤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구나 라는 좀 노하우가 생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맷에 대한 설명입니다. A4 용지에 글자 크기 11 정도로 하셔서 10줄 정도가 나오면 이게 1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속도로 말할 경우에 10줄이면은 1분 분량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1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그 면접을 보시고 1분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주시면 많으면 최대 1분 30초 정도를 주시는데 사실 1분 30초를 다 쓰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드라마틱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텐션을 확 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면 1분 30초는 꽤 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 같아서는 45초 정도에 맞추시면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면서도 어텐션이 확 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길면 사람들의 그 어텐션을 계속 꾸준히 갖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분을 넘기지 않는 분량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 피드백들을 할 때도 꼭 이 분량을 지켜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굳이 막 12줄, 13줄 아무리 줄여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줄, 13줄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다 보면은 쓸데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12줄을 넘기는 거지 꼭 필요해서 내용이 12줄을 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량은 꼭 지켜주시면 좋고요.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큰 비중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후보자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의 내용들이 너무 많죠. 이분들이 미리 그것들을 읽고 예정돼서 준비해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내용들의 정보들을 교수님들이 그 사이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핵심적인 강조 사항을 상대로부터 듣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 내용을 더 딥하게 보시려는 그런 준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꽤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특이한 부분들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서류를 좀 뒤지시겠죠. 네, 그래서 핵심적인 강조 사항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부분이다. 라는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에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실 때요. 대부분 내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야지 이걸 내가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가 알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궁금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 상담 교사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기 그리고 임용 시험을 준비해서 임용을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스마트한 어떤 공부 역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럼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담대학원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공부를 배워서 상담 어떤 분야를 진출을 해서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상담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들이 상담사가
되기 위한 역량, 그리고 재능, 뭐 능력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결지을까 지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면접관이 궁금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 대학원을 지원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연구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연구 능력을 어떻게 어필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안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할까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강요사항, 뭐 강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텐션을 확 끌어야지 면접관들이 내 소개 내용을 듣거든요. 이제 소개해보세요라고 하시면서 교수님들 서류 보세요. 자, 아이 컨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컨택의 어텐션을 제가 확 끌어야지 내 내용이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상징하는 메타포를 첫 부분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메타포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는 다이나믹하고 위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면접관의 주의를 끌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상징하는 메타포를 어떤 내용들을 좀 넣으시면 좋으냐,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를 써셔도 좋고요. 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성격 강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면접관의 어텐션을 확 끌 수 있는 위트 있는 상징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메타포라고 하는 부분은요, 은유, 상징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해서 제가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소심한 훈남 누구누구입니다. 네, 뭐 이런 거는요, 뭐 위트 있는 부분들이겠죠. 보통 훈남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또 소심함과 훈남을 합치는 경우도 드물죠. 네, 이렇게 조금 예외적인 어떤 의외적인 어떤 위트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 기꺼이 비를 맞을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격 강점을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선배로 모시고 싶은 예비 상담사 뚱뚱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위트 있는 메타포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 사람 굉장히 위트 있구나, 또 그럼 재미있구나, 흥미있구나, 다음 내용도 궁금해진다라고 하는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뭐 꼭 머스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넣었을 때 면접관들의 이목을 끄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기소개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은요. 소속,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왔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속과 현재 일들을 알리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때 본인에 대한 소개를 직업 정체성,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자기를 나타내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속 상태나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가 되겠다고 지원했으니까 상담사와 관련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전혀 상담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기업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담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 이거를 어떻게 내 정체성 상담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뭐뭐해서 봉사활동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땡땡 부서에서 경영관리사 임무를 하고 있는데 동료들을 상담하고 동료들을 지지해주고 동료들이 고민을 듣고 있는 일들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트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거를 뭐 그냥 이렇게 동료를 도와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경영관리 일을 하면서 플러스 동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뭐 동료 상담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상담심리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도 그냥 노멀하게 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힘들어하는 직원들 있으면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해왔던 일, 하고 있는 일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표현들을 드렸는데요. 뭐 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무슨 뭐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소속 상태와 하고 있는 일을 알릴 때 가급적이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있다면 상담 관련된 것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소속 상태와 하고 있는 일이 설명이 되신 이후에는요, 상담 심리사 또는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기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가급적이면 에피소드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에피소드라고 말하는 건 이야기죠, 이야기. 네, 이야기를 조금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상담 심리사로서의 재능이나 역량이나 잠재적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나 강점, 앞으로 비전도 설명할 때도요. 앞에 소개한 소속, 하는 일, 해왔던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앞으로 연관지어서 쭉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1분 자기소개 10줄 되는 분량이 기승전결로 쭉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해요. 앞에 메타포는 따로, 그 다음에 뭐 소속 일은 따로, 그 다음에 현재 뭐 계기도 따로, 그 다음에 강점도 따로, 비전도 따로 하나도 연결이 되지가 않으면 내용이 뚝뚝 끊기게 되고요. 그 주의를 겨우 내가 좋은 메타포로 끌었는데 내용이 뚝뚝 끊기게 되면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달했던 내용과 쭉 이어지게 통일성 있게 연결이 되는 게 그 어텐션을 끌었던 부분을 끝까지 끌고 가는 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아까 해왔던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모모 졸업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을 하면서 알게 된 아이들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정하고 전공하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것, 즐거운 것들에 대해서 물었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굉장히 지지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는 거, 그렇죠. 궁금한 것들을 묻는 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지금 벌써 아이들에게 저는 관심이 많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토리 안에 그렇게 담기죠. 그렇게 지지를 받던 학생은 선생님 저 댄서가 되기로 했어요 라며 자기 소신을 갖게 되었고 함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받지 못한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함께 찾아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땡땡 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전 그리고 계기를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1분 자기소개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 형식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형식보단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담는 것들, 글소스라고 말씀드리죠. 그 글소스를 정말 잘 찾으려면 자기 탐색이 충분히 되어야 자기만의 고유성, 비전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 A, B, C가 있다면 A, B, C는 분명히 서로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너무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정답을 찾아서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나를 좋게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준비를 하시다 보면 A, B, C 세 사람의 후보자의 자기소개 내용이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계기나 이유들을 타당하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A랑 B랑 C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면접관의 관심을 확 끄는 내용이 좋고요. 확 끄는 내용이 되려면 나만의 고유한 개성 그리고 독특한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특징, 역량, 능력, 재능 등을 PR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막 다이나믹하면
굉장히 어텐션을 끊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자신의 재능들이나 능력들을 PR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요.'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분 자기소개는요. 무척 쉬운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심리 상담 관련된 문의는 마인드의 심리 상담 코칭 센터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원, 그리고 스터디, 그리고 면접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은 알료심정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글들, 그리고 스터디 공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